캐노피를 설치할 때 내 땅을 넘어서 나올 수는 없어요, 공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공중에서 나올 수 있다 치면 캐노피를 막 저기까지 해가지고 막 하늘은 내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시공한 건물을 견학하러 한번 와봤는데요. 먼저 이 건물은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현장이고, 상담할 때 당시의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건축주분이 저랑 미팅을 하시기 전에 기존의 설계 사무실에서 받은 도면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오셨었어요. 이렇게 정리된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의뢰를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된 도면이면은 시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놓치는 게 생기고 실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담이 끝내고 나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 성격인데, 저 같은 경우는 도면이 이렇게 지저분하면은 시공을 못 해요. 이걸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가 신경질 나.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서는 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보이는 이 외장부터 한번 보면요, 외장은 파벽으로 시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파벽이 잘 나와서 기역자로 꺾여진 코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면은 파벽이지만 벽돌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선택이에요. 창호가 프레임이 보통 250이란 말이에요. 그럼 25cm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콘크리트가 200이 서고 그 다음에 단열재가 붙고 그 다음에 외장재가 붙으니까 250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창호를 앞쪽으로 붙일지 뒤쪽으로 붙일지에 따라서 디자인하고 기능이 쓰임새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 형태는 안쪽으로 당겨 놓은 거예요. 대신에 바깥쪽에 이런 젠다이하고 이 창대가 들어와서 프레싱을 돌려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프레싱을 돌려서 멋을 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창호를 바깥쪽으로 빼면은 이런 공간이 없어지고 화분이나 물건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는 젠다이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겉에 외부에 보이는 면 색상을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유리 같은 경우에도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한데 브라운 색깔로 고르셔서 브라운 색상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외부에 조명 하나 달아드렸고, 여기에도 달아드렸고, 이쪽에 와 보시면은 저 위에까지 쭉 조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밤에 조명을 밝혀줘서 집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CCTV 같은 경우도 각 코너마다 다 설치를 해드려서 방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드렸고요. 요새 CCTV도 굉장히 중요해요. 좀 여러 대 설치할 걸 권장드리고, 왜냐하면 차들이 박아가지고 우리 집이 훼손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때 CCTV가 없으면 못 잡았을 건데, 저희 건축주분들이 그래도 다들 CCTV 덕분에 가해 차량을 잡으셔서 보상을 다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 높이면은 방범창이나 차면 시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 집이 바로 보이는 위치니까. 여기서는 안쪽에다가 커튼을 달아주시기는 했는데, 방범을 생각하시면은 방범창 달아드릴 거를 추천은 드리는데, 그게 멋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달려고 하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여기서는 캐노피를 달아드리고 싶은데, 이게 대지가 딱 걸리는 위치거든요. 물론 여기에 뭐 비 가리개는 있지만 캐노피가 있으면 훨씬 낫기 때문에 캐노피를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여기 끝까지 밀면은 머리가 여기서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머리가. 그래가지고 캐노피를 끝까지 못하고 건축주분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만 캐노피를 달아드렸습니다. 돼지 걸린다는 게 뭐예요? 대지선이 여기까지잖아요. 하나 상식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경계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땅이 어디부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부터 우리 땅인지, 여기부터가 우리 땅인지, 아니면 경계석의 중간부터가 우리 땅인지, 어디 같으세요? 저기 바깥쪽. 여기요? 네. 틀렸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PD님 같이 고려를 하면은 이 평수만큼 남의 땅을 줄여버리는 나쁜 사람이야. 악덕이야, 악덕. 캐노피를 설치할 때 외벽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 넓이가 내려보면은 딱 우리 경계까지 최대한 끝까지 빼드린 거예요. 내 땅을 넘어서 나올 수는 없어요, 공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공중에서 나올 수 있다 치면 캐노피를 막 저기까지 해가지고 막 하늘은 내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땅 밖으로 나가는 게 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뺐다고 쳐치면은 트럭이 와서 박는 경우도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캐노피는 내 땅 안에서만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출입문을 보시면 메인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문에서는 고르실 수 있는 게 프레임 색깔, 그 다음에 유리 색상 을 선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프레임은 색상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달라져요. 일반적으로는 은색 프레임이 가장 싸고, 그 다음에 금색, 그 다음에 검정색이 가장 비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설계 변경된 부분을 하나 보여드리면 최초에는 보일러 연통이 이 앞쪽으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건축주분하고 상의해가지고 저 옆쪽으로 빼드려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쪽에는 연통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일러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진짜 설계 도면만 보고 그렸다가는 좀 낭패보겠네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은 도면으로 그냥 도면 그대로 시공을 하면 생활이 좀 불편하게 되거나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경험이 많은 시공사에서 건설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계를 좀 긴 시간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가져가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자동문을 열고 들어와 보시면 위쪽 자동문 상부에 이렇게 간접 조명을 은은하게 달아드려서 분위기가 좋게 만들어 드렸고요. 과거에는 복도를 타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공사비 단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시고 타일을 붙이고 싶은 그 욕망을 감추기가 어려워서 타일은 엘리베이터가 위치한 이쪽 면에만 타일을 붙이시는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돌 중에 고응석이라는 자재로 시공을 한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CCTV 모니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CCTV 모니터를 설치할 때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모니터를 주인 세대 안에 설치를 한다든지 본인만 보실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나 CCTV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랑을 하셨을 경우에는 장점이 있다면 지나다니는 세입자나 집 보러 온 사람들이 CCTV가 12대나 설치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줄 수는 있는데 범죄자가 봤을 때는 여기를 비추고 있네? 그럼 여기를 피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되겠네? 하는 그런 실마리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되니까 CCTV 모니터를 설치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가에서는 페인트를 칠하는 중인데요. 여기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여기 이렇게 선크림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는 용도가 이 현장이 경사가 심해서 한쪽은 외부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뒤쪽에 있는 부분은 완전히 묻히기 때문에 그쪽에 햇빛이 들게 하기 위해서 지하까지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지하까지 내려가서 우리 집이 밝게 유지될 수 있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그동안 했던 관악구나 양천구나 동작구는 이런 선크를 설치하게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성북구에서는 선크를 설치해야지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미리 고려하지 않으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상가를 10평을 세를 놓고 밑에 지하에서도 5평에 대해서 임대료를 계산을 해서 수지 분석을 계산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땅 매입하고 설계를 그리다 보니 이 사실을 알게 됐으면 내가 계산한 평수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전용 면적이 줄어드니까 평당 월세가 줄어들어서 본인이 계산하셨던 수익률보다 차감되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지자체마다의 법규는 건축사님한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건축사님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고 이 설계를 해주기로 했다 치면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면서 노력을 해주기에는 그 설계비가 너무 작아요. 건축사님의 의무가 허가를 받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구청에 통과가 되겠다 해서 허가를 받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건축주분이 꼭 공부를 하시는 게 신축 사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강의 들으면 그거 해준다면서요? 다 해드리죠. 돈만 가져오시면. 강의도 싸던데? 강의료 비싸요. 근데 이렇게 상가를 내는 경우들이 좀 많나요? 상가를 거의 낼 수밖에 없어요.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3계층까지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인정이 되는데 그럼 이 집이 3층까지밖에 못 지거든요. 4층까지 지었잖아요. 근생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 층수가 더 높게 올려서 지을 수가 있어서 보통은 1층에 상가를 많이 놓으시는 편이에요.